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부도 처리돼 협력업체와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두 야당의 호남-구의 경쟁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보다 하천에서 물놀이할 때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전시 공간이 확장되고 지역성은 한층 강화됩니다. 중견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광명주택은 어음 5억 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와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어음 5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천안과 당진, 아산 등 충청권의 2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분양률이 저조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타를 계속 막아왔어요, 지금. 아무 일 없이. 막아왔는데 이제 어차피 유동성이라는 게 많은 돈으로 유동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는 10월까지 도래하는 만기 어음만 해도 230억 원에 이릅니다. 광명 메이루즈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광명주택은 광주 서구와 남구, 북구에 모두 1,6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부도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인허가 문제 등의 차질이 생기면서 입주나 공사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지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준공 검사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입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텔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밖에 안 나오고 이게 그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광명주택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는 등 자금난 극복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광명주택은 토건 분야에서 광주 지역 순위 8위, 전국 192위의 업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서 사망 사고가 잦은데 바다보다 하천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50대 가장이 급류에 휩쓸린 두 딸을 구하려다 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평균 수심 1m가량의 하천에서 돌다가 갑자기 변을 당한 겁니다. 바다와 달리 강과 하천은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바닥의 침식과 퇴적 상태가 서로 달라 수심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곡이나 물에서는 수심에 대해서 수시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웅덩이가 발생될 수가 있고 또 물살이 세서 휩쓸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천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 보여도 마찰 영향을 받지 않는 물속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물에 떠 있을 경우 물살에 쉽게 휩쓸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심에서부터 한 3분의 2 정도의 그 깊이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을 딛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떠 있을 때는 이제 그 상태에서 휩쓸려갈 수가 있겠죠. 그 수중에서 더 빠르니까. 여름철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170여 명.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하는 순환사고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순환사고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수심이 얕아 보여도 방심하지 말고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어젯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지만 오늘도 폭염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은 오늘도 이어지겠는데요. 오전 한때 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서 밤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5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는데요.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곡성 등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장성과 영광, 목포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4.1도로 열흘 만에 25도 아래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담양이 32도, 화순이 32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강진이 32도, 장흥이 3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2도, 광양도 32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광주시가 국회의원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호남 민심을 놓고 두 야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지원을 요청한 세계 수영대회 예산은 정부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내년 국비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청드립니다. 미래와 결부된 중요한 현안이지만 정부 예산에 빠져 있는 사업들은 국회에서 예산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주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평소에 이럴 때 잘해서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신뢰를 획득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친정을 챙기듯 광주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구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친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뜰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4일엔 국민의당 예결위원들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고 다음 주에는 대구시와 함께 광주 대구 국회의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늘 해오던 여야 정당과의 예산협의지만 여소야대로 달라진 정치구도와 호남 민심을 잡으려는 두 야당의 경쟁체제가 광주 현안 해결엔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라남도도 무안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련하고 내년 현안 사업으로 1조 1,200억여 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자리에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과 KTX 무안공항 경유 등 15건의 현안 사업에 국고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KTX 경유 노선 조기 확정 등 정책 지원 5건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국방부 평가단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광주에서 현장 평가를 진행합니다. 21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평가위원회는 제1전투비행단 시설을 둘러본 뒤 이전 건의서에 대한 광주시의 설명을 듣고 분과별로 토론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국방부와 함께 이전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극심한 일손 부족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편법으로 구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여름 고구마 수확이 한창인 한 밭입니다.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동남아 사람들입니다. 몇몇 우리나라 사람도 보이지만 노인들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요 고구마를 아예 베리거든요. 그러니까 웃돈 주더라도 막 외국인들 끌어당기는 거죠. 문제는 이들 외국인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나 취업 비자가 없는 불법 취업자라는 데 있습니다. 단속이라도 나오면 그날 수확 작업을 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인력 소개소나 브로커 손에 이루어지는 알선 창구를 공공기관에서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지원되는 인력들이 거기가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체류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의 인력을 운영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된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를 지금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농촌의 다급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문을 보내고 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수축산물 선물의 상한가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농어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거래 활성화, 유통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여성 상인들은 많지만 여성 경매사는 보기가 힘든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경매사 자격 시험에서 호남 최초의 여성 경매사가 나왔습니다. 네, 광주 매월동 농산물 도매회사에서 일하는 김수진 과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호남 지역 최초의 여성 경매사가 되셨는데요. 그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광주 전남은 물론이고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의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들을 매일 새벽 경매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도래청과에서 근무 중인 김수진입니다. 여러 업무 중에서 정상과 출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경매사에 도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경매사에 도전한 이유는 출하 농가를 위해 수치 가격을 향상을 도움을 좀 더 많이 주고 경매사야말로 진정한 농산물의 길라잡이로서 농가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자리라고 생각되어 경매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농산물 경매사의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암호와 같은 경매사 소리에 경매 참여자들이 손가락으로 가격을 바쁘게 주고받는 수지식 경매가 있고 지금 현재는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 경매의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러한 경매사는 첫 번째로 경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두 번째로 농산물의 가격을 평가하며 세 번째로 또 경락자의 결정을 요구하는 경매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여성 경매사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동안 왜 여성 경매사가 없었을까요? 말씀을 또 드리면은 새벽부터 오후 산지 출장까지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좀 더 많은 에너지가 좀 소비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직접 경매장에 오시면은 짧은 시간 안에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매 과정에서 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좋은 상품을 좀 더 서로 가지려고 하는 험한 분위기가 좀 이제 조성이 되는데요. 이런 경매사가 이런 조율적인 경매사가 노련한 조율을 통해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여성보다는 남성의 좀 역할이 좀 더 집중이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여성 경매사가 이렇게 저희 쪽으로 여성 경매사가 오는 게 좀 여성 경매사가 나오지 못하는 게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일 자체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매 일이 이제 여성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장점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여성은 섬세함을 좀 더 장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농민들과 이제 부드러운 경매 분위기를 나갈 수 있고 또 이런 분위기를 통해 그 농민들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 중에 여성 경매사의 장점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이제 경매사로서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고 또 현재 하시는 일과 병행해서 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경매사 자격증을 제가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사무실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이제 경매 보조부터 이제 시작될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경매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여성 경매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저의 금녀의 벽을 허문 경매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소박하게나마 다른 여성분들이 먼저 시작하지 않은 일을 먼저 뛰어들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출산, 육아 등의 경력 단절이 돼버린 유능한 여성 선배들도 계시고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후배분들에게 경매사 업무도 여성들이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직업이라는 선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여성 경매사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염 중 유치원 버스에 4살 남자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인솔교사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인솔교사 28살 정모 씨가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운전기사 51살 임모 씨 역시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세차를 하고도 내부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통학버스에 탔던 원아들을 상대로 아이가 방치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6개월 동안 174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가해 차량 운전자를 모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교통범죄 수사팀 신설 이후 검거율이 크게 높아져 뺑소니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검거율이 100%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80살 노모의 팔과 종아리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56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박 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공업단지 주변을 떠돌던 박 씨를 범행 이틀 만에 검거했습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의 장소성을 살린 지역 밀착형 작품으로 차별화된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널따란 서점이 들어섰습니다. 벽을 둘러싼 책장에 차곡차곡 책이 채워지는 이곳은 5.18 민중항쟁의 주요 거점이던 녹두서점을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대중과의 호흡을 중요시해온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는 시민군의 사랑방이자 시국 토론장이었던 녹두서점의 역사성을 주목했습니다. 작은 이런 형태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런 걸 많이 집중을 하셨고 또 민주나 사회가 그런 인권 이런 토픽에서도 항상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작품 창작 과정에서부터 대중과의 소통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광주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드러낸 작품들이 어디에도 없는 차별화된 전시를 시도합니다. 전시 공간도 비엔날레 전시관에 머물지 않고 무등산권 미술관과 아시아 문화 전당으로 확장돼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마 이전의 비엔날레, 우리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다른 세계적인 비엔날레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살아있는 그런 아마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신진 작가들에게 문을 크게 넓히고 광주 전남 사설 갤러리들과 기념전을 함께 열어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것도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정의하는 예술의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입장권 예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올해 입장권 예매 목표를 지난 2014년 전시 때보다 50% 많은 8만 매로 잡은 가운데 지금까지 4만 4천여 매가 판매돼 목표치의 55%를 넘어섰습니다. 예매 입장권은 행사 기간 내 현장 판매보다 30에서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비엔날레 홈페이지와 기차역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독서 토론 열차 학교 대장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 무더운 날씨와 긴 여정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역사 탐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원정대의 빠듯한 하루 일과를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서 토론 열차 학교 학생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멀리 떨어진 역사 탐방지로 가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버스에 배낭과 각종 짐을 차곡차곡 싣습니다. 이제는 좀 적응돼서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르고 나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해서 때론 버스를 타고 때론 기차를 타고 15박 16일이라는 긴 여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등엔 무거운 배낭이, 손에는 전투 식량 등을 담은 짐이 가득 들려 있습니다. 33도가 웃도는 무더위. 하지만 학생들의 탐방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그동안 이 짐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이 열차의 목표를 꼭 이뤄내겠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힘들어도 정말 보람찬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 긴 여정에 피곤한지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감깁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강행군이지만 학생들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또 한국 가서도 그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하려고 끝까지 힘들겠지만 이 악물고 친구들과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숙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피곤함도 잊은 채 전남 독서토론열차 학교 학생들은 또 다른 역사 탐방 일정을 기대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신바람이 나야 할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요즘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아무 말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노쇼 고객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관광지가 많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는 노쇼가 큰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5대 서비스 업종 예약의 15%가량이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음식점은 전체 예약 손님의 20%, 고속버스는 12%가 예약 당일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쇼 현상을 줄이기 위해 관광업계는 당일 취소하는 고객에게는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벌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벌칙이 자칫 예약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해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전국적으로 4조 5천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여름 휴가 예약하셨다면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불가피한 이유로 예약을 지킬 수 없다면 전화 한 통의 배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구례군이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화순군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시범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 작물 오크라를 시식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장애인들의 체력을 높이기 위해 활력 충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나주시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도토리현 구라요시시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여름방학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서양화가 이규열 작가를 비롯한 원로 미술인들의 작품전이 담양의 예술카페 다우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규열 작가의 회화 작품과 성인호 작가의 한국화 등 미술품 수집가인 매은 양종술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원로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사랑방인 다우림은 지역 미술인과 음악인들을 위한 전시와 공연 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어젯밤 빗방울이 떨어져서 기온이 조금은 내려갔지만 오늘도 폭염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은 오늘도 이어지겠는데요. 오전 한때 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50mm입니다. 비가 내려서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는데요.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곡성 등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장성과 영광, 목포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30도를 넘는 낮 기온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4.1도로 열흘 만에 25도 아래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장성이 31도, 담양과 화순이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광진이 3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2도, 보성이 31도, 광양이 32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을 끝으로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